와이오밍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몬타나 광야를 오면서 그 몬타나주는 남한 면적의 꼭 10배가 돼요. 그런데 인구는 100만 명 조금 더 살아요. 11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몬타나를 남한과 비교를 하면 남한의 그 면적에 몬타나처럼 그렇게 살려면 인구가 10만 명이 살아야 돼요. 남한에. 여기 그 와이오밍은, 그러니까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 와이오밍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쪽과 북쪽문은 몬타나 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옐로스톤이에요. 그렇지만 옐로스톤 그 전체는 와이오밍주 그 코너에 가서 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인구가 어느 정도 사냐면 면적은 남한 땅의 한 7배 정도 돼요. 그런데 와이오밍주 전체에 사는 인구가 6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한 땅이 와이오밍주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인구 밀도가 있으려면 남한 전체에 한 8만 명이나 한 9만 명 정도 살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인가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쪽으로요. 저쪽도 인가가 안 보여요. 저 멀리에 그 계곡에서 excuse me,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조금 있는지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농가들이 한 2집 정도가 저기 보이고, 그리고 이런데 그 나머지 이런 곳은 무인지경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저 건너에 한 1마일쯤 이렇게 보면 그 풍차가 있습니다. 바람개비가 돌아서 그 물을 퍼올리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소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 인근에서 그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트레일러에 소를 싣고 와서 여기다 이제 풀어놓고 거기다가 물만 그 펌프로 퍼올려주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차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빠져버렸네. 세상에. 저쪽에 건너편 언덕 꼭대기에 있었는데 벌떼가 하도 많아서 이쪽으로 건너왔더니 참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가는 차를 하나 불러와야 되겠다. 어디가 안 나가서 올라올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저 사이에다가 바퀴를 걸쳐서 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앞바퀴가 문제란 말이야. 앞바퀴가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앞바퀴만 올라가면 여기로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어제는요 저쪽 절벽 같은 그 언덕산을 올라갔다가 아이고 그게 개비떼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작은 벌떼가 그냥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국의 정유업자들이 마블링 그 사기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가 저 아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쪽 위로 올라왔어요. 한 300m쯤 더 올라왔는데 이 아래 경사가 가파르고 이렇게 막 그 흙이 막 무너져 내려서 차가 어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꺼내느라고 또 한참 해먹었네. 아이 참.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갈 생각입니다. 어제는 뭐를 먹을까 하다가 이 총각김치, 열무 총각김치를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쉬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꽁치 통조림하고 두부를 넣고 거기다가 상황버섯, 영지버섯, 뭐 또 이거 뭐야 무슨 장작 같은 거 이거 있어요. 이거 뭐 이것도 하여튼 뭐 이런 장작이 있는데 이게 뭐 간에 좋대나. 그래서 내가 간이 부어가지고 혼자서 이런 산속에 그 야생동물들 많은데 드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조금 간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내가 조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엊그제 덴버 콜로라도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타운에서 H마트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뭐 이것저것 한 130달러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기향을 찾는데 내가 1시간 동안 모기향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다니면 이 모기향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이죠. 다 모른다는 거야,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전에 그 오로라에 있는 H마트에서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아줌마가 엊그제 갔던데 그곳에 전화를 해서 모기 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뉴멕시코 텍사스 들렸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번에는 그 윈체스터 H마트를 갔어요. 그 H마트가 옛날에 뉴욕에서 여기 조그마한 그 우드사이드 애브뉴에서 그 구멍가게로 시작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커져서 미국의 큰 도시의 한인타운에는 H마트가 다 있어요. 하나룸인데 그 H마트와 월마트의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월마트는 월마트뿐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 그게 원체 마켓이 크니까 모르잖아요. 월마트 같은 데는 안에 이 지방에 오면 그 안에 실내 그 면적이 한국 평수로다가 한 3,000평 정도 돼요.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런 도시에 있는 것들은 한 15,000평 이렇게 되고 지방에 가면요 막 한 2, 3만 평씩 된다고 주차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을 아무 사람한테나 거기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든지 물어보면 찾아줘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 끝에서 끝까지 가자고 해서 거기까지 에스코트를 해서 가서 찾아주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제 파트별로 일하니까. 그러면 무전기를 꺼내서 물어봐요. 지금 여기 고객이 찾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쪽에서 매니저가 오든지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줘요.
1분 안에 간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와서 그 사람이 같이 가서 꼭 찾아줍니다. 100% 그렇게 해요. 항공 마켓의 특징은 뭐냐면요. 뉴욕에 댈러스, 또 여기 그 덴버, 뭐 여기뿐 아니죠. 뭐 다 그 H마트는 다 그렇더라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귀찮아해. 아니 그 큰 데서 손님들이 어떻게 물건을 다 일일이 찾냐고. 그래서 모르는 거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찾아줘야 돼요. 아니면 그 매니저나 서비스 센터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 파트 직원들한테 물어서 그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기향을 찾으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일 하고 모르는데요. 저쪽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만 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다니는데. 그래서 모기향을요. 내가 1시간 반 정도를 찾아다녔어요. 웨스트민스터, 덴버, 콜로라도 H마트에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 미국 그 슈퍼마켓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른다는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모르는데요. 글쎄, 그건 뭐 제가 모르겠어요. 저쪽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하면 저쪽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모기향이 없이 자다가 퉁퉁 벗어 지금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요 종업원들이 많아요. 한국 마켓에 비교하면 그 규모로 보면 한 2배 아니면 3배 정도 많아요. 그 월마트 또 그 문선명 통일교 그 계통의 슈퍼마켓인가요? 그 세이프웨이 그것도 전국망에 어마어마하지. 그런 데 가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도 있고 몸도 여유가 있죠. 그런데 한국 마켓은 가면 그 규모에 비해서 사람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한 것을 한 6명 정도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마트를 기준으로 하면 월마트는 10명 필요한데 10명이 일을 하잖아요. 한국마켓은 그 절반 정도 수준의 사람을 놓고 계속 부려먹는 거야. 그런 데서 그 서비스의 그 질적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님이 모기향을 못 찾고 그냥 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샤핑한 거마다 다 놔버리고 올려다가 에휴, 어차피 그 카트에다가 그 127달러어치를 다 담아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냥 가지고는 왔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H마트도 옛날에 뉴욕에 초기 뉴욕에 온 그 초기 이민자들은 다 알죠. 조그만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뭐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빌드업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내 의견이 아니고 뉴욕의 뭐 교민사회, 미국의 교민사회에 그 신문에 그렇게 한 막 2페이지, 3페이지씩 그냥 막 몇 년을 두고두고 난 얘기죠. 근데 뭐 그 내막이야 뭐 내가 알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그 1세대 그 아저씨는 이제 뭐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그만두셨을 것 같고 그 자손들이 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1.5세 아니면 2세들 3세들일 텐데 그러면 걔들이라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국 사람들 참 그런 데 약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사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냥 그냥 원래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대륙을 다니면서 곳곳에 다 다니죠. 뭐 안 다니는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그 질적인 양적인 그 서비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식당 가도 그래요. 식당 가도 미국의 식당은 어떠냐면 거의 열이면 9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식당은 손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리셉셔니스트, 그러니까 그 문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자리를 안내해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안내해 주기 전에 그 리셉셔니스트가 물어봐요. 창가 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운데 어디? 그러면 이제 그쪽에 필요한 곳에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제 웨이트레스가 와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오는데 오면 그 사람들 옆에 공손하게 옆에 서갖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은 애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남자면 내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내가 손님을 접대를 하는 담당자로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메뉴를 천천히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1분 정도 이렇게 음식을 골라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이렇게 연락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자기가 맡은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그 테이블을 유심히 봐요 항상. 그리고 미국 식당에는요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뭐 식당에 가서 2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는 앉아 있죠. 뭐 가족들이랑 와서 뭐 하고. 그럼 주말에 그 바쁜데도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도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느긋하게 먹잖아요. 뭐 자기가 돈 내고 먹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업소 측에서는 주말에 그 바쁜 시간에 손님들이 굉장히 그 딜레이를 많이 하는데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느긋하게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또 차지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식당에요 바쁜 시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허둥지둥해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그 문화와 풍습이 다르니까 뭐 내 이름은 춘향이에요. 뭐 나는 뭐 월매예요 하는 이제 그런 소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사고면 뭐 시키시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을 주문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다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서 이게 좀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식당 열이면 8군데 그렇습니다. 저는 미 전국에 있는 한인타운 다 그래요. 밥을 나는 뭐 반찬이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밥을 다 먹기 전에 반찬 빈 그릇을 치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얼른 일어나서 가려는 거예요. 자기네 바쁘니까. 이 종업원이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주인의 영업 방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바쁜 시간에 장사를 잘 하고 싶은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손님이 밥 숟갈도 놓기 전에 이 반찬 그릇을 치워서 덜그럭 하면서 눈치 주는 사람은 한국 식당뿐이 없어요. 뭐 나는 미국에 다 가보자. 시리아 식당,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중국 식당, 뭐 프랑스, 이탈리아 식당 나는 또 잘 가요. 뭐 여기 쿠바 식당, 뭐 별의별 데 세계 식당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경은 어디서만 볼 수가 있냐면 손님이 음식을 다 먹기도 전에 옆에 와서 덜그럭거리고 이거 옆에다가 막 이 버스죠. 거기다가 막 탁탁탁 집어넣고 하는 식당은 한국 사람 식당뿐이 없습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불만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제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답변해 줄게요. 월마트는요, 이 짐 정리를 낮에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 고객들이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저녁에 10시 되면 그 월마트 이제 그 슈퍼센터죠. 24시간 하는데 슈퍼센터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시나 11시에 끝나는 데는 뭐 월마트, 뭐 파마시, 월마트, 그 네이버,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작은 그로서리 가게 같은 그런 규모의 월마트도 있어요. 그런 데는 10시, 11시에 끝나고 24시간 하는 데는 손님들이 한가한 밤 10시 이후에 물건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뜯어서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에 막 지게차 끌고 다니면서 물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이름은 또 괜찮아. 그것도 영국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에다가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신학교가 있으면.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H마트는 내가 오후에 저녁 시간도 아니에요. 낮 시간인데 그 모기향을 사러 간 그 시간에 그냥 박스들을 그냥 잔뜩 통로에다가 그 안에다가 막 쌓아놓고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여럿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종업원들도 바쁜 거예요. 그냥 통로마다 갖다 놓고 그 적은 인원이 그거 다 일일이 대차대조 해 가면서 그거 하려니까 그들도 친절하게 해줄 수가 없죠. 자기네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업주가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조금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은 직급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개나 소나 뭐 차장에 과장, 뭐 부장, 한국 그 업소 조금 큰 데 가면 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돈은 기본임금을 주고 그 장자리를 붙여서 책임감을 있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과장, 부장, 무슨 계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시간 외에 일한 것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저 회사에서는 나를 과장으로 대우해주고 나를 부장으로 대우해주고 하니까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저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같은 뭐 과장, 부장 같은 그런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냐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베네핏이 있기를 해, 뭐래. 한국의 그 한국 사람들 하는 비즈니스는요, 그 한국에서 뭐라 하더라, 뭐 4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혜택 있잖아요. 뭐 보험이나 뭐 연차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베네핏이라는 말이 그런 건데 한국에서 쓰는 말은 내가 잘 모르긴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한국 사람들 하는 비즈니스에는 거의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법으로다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데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아름 주변에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91년도에요. 내가 한국에 갔었어요. 그런데 세상 황당무계하게도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거기 그때는 기내에서 그렇게 술을 팔았어요. 뭐 면세품 이렇게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이 이제 그거를 샀는데 봉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아니 병만 주면 어떡하냐고, 뭐 담는 걸 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이제 항공사 실수로 아마 이제 그 봉투를 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기내 차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 내 주변에 그때 그 산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나도 하나 샀어요. 나는 뭐 가방에다가 이렇게 그 친구 주려고 양주를 한 병 샀는데 그 가방에다가 이제 넣어놨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병을 놔두고 도로 물러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속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그 기내 차장이 와서 얘기를 정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이 친구가 막 승질을 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거죠. 그래서 비행기 기내 승객들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막 고성이 막 오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또 참지 않는 성격들이 많거든. 그래서 막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노젓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가 그 얕은 갯벌이나 이런 데서 있을 때는 긴 장대로 이렇게 나룻배를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 장대 이름이 삿대아지예요. 한국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게 삿대질이거든. 이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야, 야, 막 이렇게 말다툼 할 때도 이 삿대질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삿대질이 시작이 되면서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그 승무원들을 이제 막 야단을 치는데 그 차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뭐 했든지 애가 좀 미친놈 같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지금 비행기 안에 그 승무원으로서 여기 승객들한테 한 행동이 그게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아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러는 거야 이 녀석이. 그래서 알아챘다고. 그래서 그 비행기 화장실에 가면은요 그 벽에 세면 이렇게 그 세수하는데 그 벽에 그 불평 접수하는 종이가 거기 끼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유심히 봐두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 빼왔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나의 인적사항 다 적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편지를 썼어. 그 서비스 센터로 바로 가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작성을 하고 하면 비행기 승무원을 주지 마시고 밖에 시내에 나와서 아무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자기네 그 서비스 센터장이 직접 보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승객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자꾸 말다툼을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걸로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해줬더니 사람들이 자기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부 적었어. 한 거의 30명가량 적었어요. 20한 몇 명은 적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다 적고 아마 2장에다 적은 것 같아.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서명을 다 받았어요.
그 사람은 뭐 부를 것도 없어요. 그 저 센터 저기 뭐야 그 기내 차장을 부를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또 다른 승무원들은 또 죄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뭐 그 여승무원들은 와서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뭐 공손하게 이제 하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데 그 기내 차장이라고 하는 애는 문제가 있었죠. 확실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효율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김포공항을 나오면서 이제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파트를 오니까 많은 게 그 우체통에 막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꺼냈더니 대한항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대한항공 넥타이가 하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아주 정중하게 타이핑을 해서 편지가 온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그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에서 그 모든 기내에 거기에 사인한 그 사람들,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그 기내 차장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그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그 사람들이 해고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뭐 의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해고시켰으니까 그러한 답장을 나한테 보낸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내가 맨하탄에 금융가 쪽에 비즈니스를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그 금성 LG 에어컨디션을 샀어요. 여기 훌러싱 H마트에서 샀어. 거기 갔다가 있기가 그냥 편하니까 사가지고 갔지. 내가 이제 갖다 달았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는지 하여튼 작동이 잘 안 되고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싣고 가서 반품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걸로 바꿔주던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 미국 그 기업들이 좋은 거는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100% 그냥 바꿔줘요. 콜라도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싫다. 바꾸러 왔어. 바꿔줍니다. 30일 이내에 갖다 주면 100% 바꿔줘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이거 뭐 괜찮은데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가지 핑계를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럭키금성, LG 그곳에 이메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한 거예요. 기사에 에어컨디션을 샀는데 성능 미달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힘들게 다시 띄어서 갖다가 줬더니 바꿔주지 않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한국 본사로 다 보낸 거야. 그날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웨어하우스가 그 웨체스터 카운티 어디 그 한참 한 2시간쯤 떨어진 데 있는데 거기까지 오실 수 없으니까 저희 직원이 회사로다가 맨하탄으로다가 에어컨디션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한 이틀쯤 걸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초이스를 2개를 줘서 하나는 이틀 후에 자기네가 직접 에어컨디션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달아주겠다는 것과, 하나는 다시 그곳에 H마트에 갈 일이 있으면 자기네가 연락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면 바로 바꿔줄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집에 가는 길에 거기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그 똑같은 직원이 아무 말 않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말단 직원들이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것보다 책임의 그 역량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위에다가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위에다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다른 거죠. 그 모기향을 사러 가서 그걸 사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과장이 아니고 1시간 반 동안 내가 거기 매장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쪽 끝에 가서 거기서 찾아보고, 뭐 이불 파는 데 가서 찾아보고, 여러 밥그릇 파는 데 가서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카운터에 물어보고, 한 여섯 일곱 명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거 툭툭 못 써요. 그래서 뭐 이제 저쪽에 지방에 가다가 저기 라윈에 가면 월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뿌리는 모기약 하나 사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